키사과니는 옛 실크로드 대상들이 페샤와르에 오면 꼭 들렸던 시장입니다. 북적거리는 시장통에 들어서니 역사 깊은 무역의 도시에 왔다는 실감이 확 나는데요. 시장에 왔으면 뭐니 해도 시장 음식을 맛봐야겠죠? 여기저기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와 소리에 선택이 쉽지 않았지만 키사과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바로 이 요리, 까라히입니다. 요리 이름 까라히는 조리 도구인 이 팬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화 요리할 때 사용하는 웍과 비슷하지만 웍보다는 훨씬 작고 모양도 평평하죠. 닭고기를 넣으면 치킨 까라이, 소고기로 만들면 비프 까라이, 이런 식으로 주 재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저는 양고기, 머튼 까라이를 주문했는데요. 팬에서 바로 볶는 다른 재료들과 달리 양고기는 솥에서 한 소끔 끓여준 후에 기름팬에 넣고 볶아줍니다. 양고기와 토마토, 생강과 마늘 등을 넣고 볶는데 센 불에 빠르게 익히면서 중간중간 기름 조절도 해야 하고요. 고기가 고루 익을 수 있게 팬을 잡고 돌리는 게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양고기가 거의 익으면 송송 썬 고추를 넣어줍니다. 까라이는 살짝 매콤하게 먹는 게 맛있는데 취향에 따라 고수를 넣어 먹기도 합니다. 걸쭉한 토마토 소스에 마살라, 레몬즙까지 넣고 마지막으로 잘 볶아주면 머튼 까라이가 완성되는데요. 약간 닭볶음탕 같기도 한 게 맛있어 보이죠? 실제로 까라이는 파키스탄 음식 중에서도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편입니다. 모든 까라이가 인기 있지만 양고기는 육질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편이라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मटन कढ़ाई स्पेशल कढ़ाई मजेदार कढ़ाई A1 कढ़ाई थैंक यू शुक्रिया 여기는 페샤와르 바자르 안에 있는 나막 만디라고 하는 곳인데요. 마치 그 장충동 족발 거리처럼 굉장히 많은 양고기집이 가득 모여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원조라고 하는 그런 양고기집만 와봤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나왔는데요.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그냥 양고기가 아니라 마치 그 도가니 먹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요리했길래 이렇게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맛이 나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이 많이 났었는데 보양식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시장 탐방에 나섭니다.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차 한 잔이 생각나는데 마침 여기 그냥 찻집이 아니라 정말 전통 찻집이라고 부를 만한 찻집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잔 안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살람 알리쿰. 키사과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찻집은 과거 실크로드를 오가는 대상들과 역사를 함께해온 곳이 많은데요. 메뉴는 밀크티인 짜이와 녹차 까와입니다. 이게 밑에서 술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끓이는 팥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전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찻집입니다. 차 끓이는 방법부터 도구까지 옛날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말과 낙타를 몰고 온 옛 실크로드 대상들에게도 또 오늘날 시장을 찾는 상인들과 저 같은 여행자들에게도 여전히 참새 방앗간 같은 찻집이죠.
찻집 안쪽 방에 모여 달콤한 차를 홀짝이면서 길 위의 경험담을 늘어놓는 것도 옛날 그대로입니다. 집에서 한국에서 마시던 찻잔 생각도 나고 굉장히 정감했습니다. 이게 약간 이 서양식 잔이 아니라 이런 동양식 잔에다가 마시니까 또 더 국제적인 시장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Good. Tasty. Yes, tasty. Very, very. I'm cameraman is news. 아, I see. 저희도 지금 이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방송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집에서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 찻집의 모델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친분도 쌓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아마 여기서 또 학문이 발전했을 겁니다. 차 한 잔과 미소만 있으면 금방 친구가 되는 키사카니의 찻집. 참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옛 실크로드를 오가던 대상들과 물자들이 모여들던 시장. 언제나 활기 넘치는 키사카니는 구석구석 돌아볼수록 흥미로운 곳입니다. 소소한 볼거리, 먹거리에 몇 걸음 못 가 발길이 멈추곤 하는데요. 요 빙수 가게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파키스탄의 여름에 빙수는 가장 즐겨 먹는 간식인데요. 여기서는 삶은 면을 얹고 그 위에 아이스크림과 시럽들을 올려주는 게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빙수에 곁들이는 토핑은 가게마다 제각각입니다. 하나 공통점이라면 무조건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랄까요? 식용색소로 예쁜 빛깔을 낸 설탕 시럽을 가득 끼얹고 그 위에 연유까지 뿌려주면 키사카니 바자의 여름 한정 메뉴 국수 빙수가 완성됩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 시장의 상인들과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간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갈증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얼른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What is this? Sugar sport. Sugar. 왠지 저 어릴 때 동네에 리어카 끌고 찾아오던 팥빙수 장수 아저씨가 생각나기도 했는데요. 들어가는 재료가 생소해서 어떤 맛일진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추억 속의 그 맛과 비슷할까요? 이 페샤와르의 빙수는 어떤 맛인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이스. 아이스 빠르다. 우리말로 하자면 달고나 빙수 딱 그런 맛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수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요. 약간 여기에 또 전통적인 그런 빙수에는 이렇게 국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찹쌀떡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왠지 정감이 가는 페샤와르의 시장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스와트로 향합니다. 스와트는 제가 불교 미술사 연구를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 번 찾았던 곳인데요. 이렇게 편한 길로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스와트까지 새로 생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인데요. 과거에는 지금 이 지역이 말라칸드 지역을 지나고 있는 곳인데 훨씬 더 높고 험한 길을 지나서 그렇게 넘어갔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겨서 훨씬 편하게, 물론 지금 점점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널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터널 없이 그냥 산 위로 넘었던 길을 이렇게 터널로 지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더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로를 달려서
저는 지금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왔습니다. 스와트는 2000여 년 전 간다라의 북부에 속했는데요. 간다라의 번성과 함께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고 수많은 불교 유적들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스와트를 자주 찾는 이유도 바로 그 불교 유적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죠. 드디어 칼리가의 마애불을 보러 왔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옛날부터 중국이나 실크로에서부터 오던 스님들이 또는 순례자들이나 상인들이 실제로 다녔던 바로 그런 길가 바로 옆에 있는, 뉴욕으로 말하자면 자유의 여신상 같은 불상이거든요. 길목에서 바로 오자마자 만날 수 있었던 그런 마애불이죠. 간다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처음 중생들을 마주했을 마애불. 거친 세파에 표정을 잃어버릴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잊힌 이야기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건 저 같은 연구자들의 몫이겠죠. 마치 제가 그 당시에 옛날에 이 간다라 지역을 지났던 그런 스님들이나 상인들의 기분을 이걸 딱 보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냐면 굉장히 위험한 길을 지나오다가 이 마애불을 딱 보는 순간 이제부터 인도에 도착했으니까 조금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의 마음이 막 들었던 그런 상인이나 스님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마애불이 있습니다. 많이 훼손이 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불상을 품고 있는 바위 곁으로는 언덕이 이어지는데요. 꽤 가파른 언덕 위쪽에도 옛 암각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동물, 네 발 달린 동물 같은 데 사람이 타고 이렇게 아마 이동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 조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길을 오고 갔던 그런 상인이라든가 승려라든가 이런 분들의 모습을 여기 새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적의 지워진 부분은 상상력으로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스와트 지역의 중심지 밍고라에 왔습니다. 밍고라에 있는 스와트 박물관은 제게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2007년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정부군과 무력 충돌했습니다. 박물관 입구에는 그때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당시 스와트 박물관도 파괴되고 폐쇄되었다가 7년 만인 2014년에 재개관했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대피시켰던 유물들도 다시 스와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유물 중 하나는 불족적입니다. 스와트 박물관에서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가 이 부처님의 발자국이 바위 위에 새겨진 이 불족적입니다. 이 스와트는 과거에 오장국이라고 불렸는데요. 원래 산에 바위에 이런 부처님 발자국이 있는 그런 성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위, 산에 있는 바위에 부처님 발자국을 이렇게 바위에 새겨서 만들어 놓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처님 발자국의 길이가 실제 사람보다는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족적도 이렇게 큰 발자국을 이제 부처님의 발자국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불족적을 중생을 보살피기 위해 동분서주한 부처님의 흔적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직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엔 이런 불족적을 부처님의 상징으로 숭배하기도 했죠. 이 박물관에는 불족적 외에도 간다라 시대부터 현대까지 스와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3,000여 개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간다라 미술이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인 저에게는 올 때마다 많은 배움과 영감을 얻는 곳이죠.